안녕하세요. 진학고등반에서 문일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정학과 티칭 김대우 영어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일고 영어 시험 관련해서 이 기말 분석과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치러졌죠. 6월 29일. 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총평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지 분석, 그리고 시험지 관련해서 상세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2학기 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일고 2학년 기말고사 총평 보도록 할게요. 이 난이도 이제 5가지로 나눴는데 이제 중상으로 보았어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26문항이 나왔죠. 객관시 20문항, 서술형 6문항. 전 26문항으로 일반적인 고등학교 영어 시험 치곤 문제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사실. 네. 서술형 문제도 사실 엄청난 응용력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굉장한 응용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죠. 세 번째로 뭐냐면 선택지의 내용 단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그러나 포인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서술형 6문항 중 중요 문장이 6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점수 나오는 거 학생들 지금 들어보면 90점이 넘는 친구들이 굉장히 별로 없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문제가 지금 26문항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죠? 90점이 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저는 이제 오늘 시험지를 딱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문일고 선생님의 어떤 자부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즉 나는 26문항 가지고도 등급을 나눌 수 있어 라는 그런, 그쵸? 문일고 선생님의, 영어 선생님의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왜 지금 95점이 넘는 그런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서술형 6문항에서 지금 중요 문장이 4문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4문장에서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그 문일고에서 지금 일단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부분 점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잘못되면 부분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일단 깎일 수밖에 없고, 지금 중요 문장 4문제 중에서 저도 이제 제가 찍어준 부분이 이제 3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서술형 2번은 정말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예측하지 못하는, 제가 웬만하면 사실 찍어준 문장이 거의 다 나와요. 아니 거의 100%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하나 비껴나갔단 말이에요. 그 서답형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예측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평이로웠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그리고 어법의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밑줄 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일고 학생들의 지금 이제 몇몇 학생들은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항을 전부 다 외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시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제가 찍어주는 중요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4개 찍어줬는데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의 문항도 지금 다 못 맞춘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그렇게 만만하게 준비하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문제만 내시고도 지금 등급이 완전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 대한 진짜 정말 자신감을 느꼈어요. 네. 그 26문제를 통해서 나는 정말 등급을 다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은 어법 어휘 문제의 경우는 문장을 지금 변형해서 출제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문항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문항 비중이 모의고사가 교과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원래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모의고사가 당연히 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죠. 보통. 그리고 지금 서술형이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죠. 예.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5점이 날아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 위주로 시간을 두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학교는 포인트가 뭐냐면 암기가 굉장히 많이 통하는 학교입니다. 중요 문장 지금 4문제면 몇 점이죠? 20점이잖아요. 그쵸? 20점이면 여러분들 정말 등급이 몇 개가 바뀌는 점수예요. 됐나요? 네. 첫 번째, 문일고 학생들은 이제 어법 영작 실력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쵸? 이제 어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법이 이제 변형이 되고 있어요. 영단어는 당연히 변형이 되고 있고, 객관식은 사실 일반적인 난이도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문일고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서술형입니다. 이 서술형 6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라지는 시험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서술형 문제 유형의 변화. 암기에서 쓸 수 있는 문항이 지금 대폭 증가했어요. 4문제나 되잖아요. 6문제에서. 그러나 예측 불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중요한 문장을 많이 잘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찍어주는데 사실 중간 때 다 적중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서술형 2번과 같은 문항은 정말 예측 못했어요. 그런 문항에서도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두고서 사실 전 문항을 꼼꼼하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문일고 2학년 시험지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 비상 홍민표, 요과, 모의고사, 그쵸? 6개. 이거는 지금 범위가 잘못되었네요. 그쵸? 이거는 지금 금천고 거였고, 제가 이것만 바꿨네요. 비상 6과랑, 그쵸? 22년도 6월 모고, 대다수랑, 그리고 23년도 6월. 한 8개 정도 나왔죠. 네. 어쨌든 지금 모고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교과서 모의고사 비중이 어떻게 되면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모고죠. 모의고사가 대략 85점 정도 배정이 되었고 교과서가 15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고 비중이 교과서 비중보다 이제 5배가 넘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술형 비중도 모고 비중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도 당연히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된다? 교과서가 아니라 모고 비중에 둬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서만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정말 시간이 없으면 모고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지금 보면은 서술형이 지금 30점이잖아요. 요번에 이제 5점으로 6문항으로 이제 30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제외한, 그쵸? 듣기 제외하고 듣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객관식이 이제 총 70점이잖아요. 문항별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은 이제 퍼센티지 계산하면 15% 이제 10점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가 16%, 어휘가 20%, 내용일지 10%. 그쵸?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객관식, 서, 어법, 어휘 비중이 지금 35%라는 부분이죠. 그쵸? 객관식, 서, 어법, 어휘 비중이 35%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이 이제 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어휘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어법. 이렇게 어휘, 순서, 어법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그쵸? 요거 제가 3번은 잘못했네요. 예, 요번에 대입한 문제 나왔습니다. 네. 서술형 30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법 비중은 보았을 때 25% 이상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어법이 15%인데, 서술형이 30점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법 능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5% 이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어법, 어휘, 그리고 순서가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변형이 거의 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친절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26문제만 내시고 나는 등급을 가를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또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네. 지문 변형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노력만 하면은 영어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굉장한 응용이 요구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중요 문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서술형 2번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출제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문일고 2학년에서 서술형 부분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보자마자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이 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 특징, 어법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밑줄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전 문장에 밑줄 쳐져 있는 문제가 한 문제씩 꼭 출제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장에 밑줄이 안 쳐져 있고 그냥 몇 개인지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고난이도 문제 특징인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고난이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유형별로는 어휘 순서 어법 빈칸이 대다수를 이뤘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에 문일고에서 그 객관식 4번 문제를 보면 다음 글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지금 문장을 보면 밑줄이 안 쳐져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몇 개인지 고르시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행인 건 이제 고치시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도. 예. 하지만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이런 문제가 사실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법에 대한 기본이나 어떤 응용력이 없으면 절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객관식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글에 지금 다 모고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험블, 뭐 초란, invaluable 여기가 이제 사실 원래 value less였거든요. 그렇죠? 여기 잘못됐죠. invaluable은 이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니까 답이 2번이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디서 틀리냐면 이 4번에서 틀렸어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4번을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브릿지다. 근데 어떤 브릿지? 너를 연결시켜 주게 하는 keeps you 어떻게 나왔다? keeps you connected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너를 연결된 상태로 그쵸? 유지시켜주는 바로 그 브릿지다. 뭐가? 감사함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변형이 됐잖아요. 그럼 얘가 단절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이런 뜻이죠. keep 목적어 from이니까 단절되는 것으로부터 from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단절로부터 막게 해주는 그런 브릿지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겁니다. 이게 됐나요? 이렇게 변형이 되죠. 이런 변형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응용을 하라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커넥티드 아니다. 그래서 4번 쓰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문제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쵸? 이게 서답형 1번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몇 개의 손가락이 사용되지 않고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눈을 감은 채로. 이 문장을 사실 저도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쵸? 그리고 암기를 한 친구들은 당연히 맞췄겠죠. 이거를 여러분 영어 실력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외워야 돼요. 일단 여러분 시험 문제 자체가 이 필력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라이팅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문일고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쓰는 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가지고 그쵸? 점수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중요 문장을 반드시 따로 시간을 두고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맞출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서답형 지금 2번 같은 경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죠. 절대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평이했거든요. 중요하지 않고 평이한 문장이에요. 사실 이 문장을 제가 밑줄 쳐주면 다 쳐줘야 돼요. 그런 문장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됐죠? 네. 서답형 2번 그렇게 나왔고 서답형 3번은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다? 그쵸? 이 문장이 지금 나왔어요. 요약문 형태죠. 그쵸? 이 문장은 약간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서 요약문을 읽고서 그쵸? 문장이 좀 길죠? 공부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겠죠? 이 글을 읽고서 요약문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본문 가지고. 그쵸? 어느 정도의 독해력과 어법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됐나요? 네.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전히 서술형 중요 문장 암기가 중요하다. 그쵸?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암기가 굉장히 많이 통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저는 선생님에 대한 그 자신감. 그쵸? 나는 26문제로 너희들의 등급을 다 가를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력으로 좀 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이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점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5점이 감점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됐죠? 네. 이 두 번째로 뭐냐면 일단 중상위권 학생들은 고난이도 문제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장을 아예 다 주고 어법 틀린 개수로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일단 맞추기보다는 일단 일반적인 객관식에서 에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아까와 같은 응용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 세 번째로 뭐냐면 암기식의 내신 준비 방법은 통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객관식은 이제 응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지문의 이해도와 응용력입니다. 항상. 네. 문제를 풀어봐야죠. 공부했던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하면 안 됩니다. 네. 단순한 유의어, 반의어 정리라기보단 맥락, 흐름에 맞는 유의어, 반의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영영풀이도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문일고 2학년 내신 준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어법은 이제 범위가 없는 통합범위 어법입니다. 즉 이제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이제
이번 여름방학을 기회로서 고등 시절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어법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이제 특강을 이제 어법을 진행할 텐데, 여름방학 말고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어법 특강은 절대 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독해 위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고3 영어는 독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3은 독해 수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법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름방학 때 단순히 문제풀이판 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법 실력이 없으면 기본 어법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로 반드시 쌓아야 돼요. 왜 그런지. 그쵸? 과정이 정확해야 응용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리고 2번 서술형 6문항 중 4개가 중요 문장 암기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쵸?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중간고사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적중했고, 요번에 이제 하나 비껴 나갔어요. 그쵸? 그 서답형 2번. 문일고 학생들은 내신 준비 시 최소 한 달 전부터 중요 문장 암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쵸? 네, 암기를 하면 지금 통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를 해야죠. 하지만 여름방학은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 한번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술형 공부를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독해력과 어휘력을 쌓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법 실력을 쌓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독해력, 어휘력, 그리고 어법 실력을 쌓는 기간이다. 이 서술형 준비는 언제부터 하면 된다? 그렇죠.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 그 2달 전부터 하면 됩니다. 근데 그 2달 전에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영어력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기간이 9월 초까지의 여름방학이라는 거죠. 이 세 번째로 암기식의 내신 준비 방법은 통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 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암기해서 문제를 맞추는 건 그렇죠? 네, 당연히 축소가 돼야겠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교는 암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 이해도와 응용력 그리고 필력이다 라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름방학을 통해 근본적인 영어력을 길러야 된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저는 지금 고3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고3 영어는 여러분들을 정말 겁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베테랑 영어 강사들도 사실 고등학교 고1, 고2 수업을 준비하지 않고도 지문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어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근데 고3 영어는 많이 다릅니다. 그 선생님들도 당연히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지문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도를 가지고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 정도의 난이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고가 고등학교 2학년 모고가 75점 이상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정말 굉장히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3 영어 따라오는데 굉장히 난관을 겪고 고3 6월 달에 많이 포기를 해요. 실제로. 나는 어차피 정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 아직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쵸? 저는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쵸? 고3 3월 달에 모의고사 50점인데 수능 때 실제로 88점이 나왔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만점이 나왔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그쵸? 항상 모고 보면 고3 모고 보면 항상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쵸? 수능 시험장에서 83점이 나왔었던 그런 경우도 겪어봤어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아직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자기가 노력을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력도 안 하고서 그런 부분을 바란다라는 거는 정말 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시험에 대한 제가 포인트를 설명했고 이 포인트를 토대로서 어떻게 하면 여름방학을 보낼지 한번 곰곰하게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학고등 정확한 티치 김대우 영어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